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키움에셋 플래너 윤관영 전문가 그리고 문성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종신보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종신보험이 무엇인지 개념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신보험이란 평생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보험금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질병을 통해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특정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재치료, 재해장애, 재해사망 등을 통해 재해 관련돼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보험금이 남은 유가족들에게 가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 사망 보험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라면 꼭 한 번씩은 고민해 봐야 될 보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하게 될 경우에 가족들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사망하면 무조건 나오는 보험이 바로 종신보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종신보험과 일반 정기보험과는 확실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르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종신보험, 정기보험. 자, 한번 용어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종신보험, 종신토록 보장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해 없으셔야 할 내용은 바로 특약 구성이죠. 그러니까 특약이 종신토록 된다는 거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특약은 종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주계약 부분에 대한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예를 들어 60세, 80세의 구분을 하는 거고요. 종신보험은 이제 주계약 관련해서 사망 시까지 보장을 해준다 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구분을 해서 또 차이가 그냥 가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토록 보장을 하니까 좀 비싸겠죠. 정기보험은 일정한 기간, 주로 정기보험의 어떠한 기준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이제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의 납입 기준의 약 60% 기준이다. 그래서 저렴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구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종신보험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이다라는 건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특약은 종신이 아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요즘 이제 100세까지 특약 나오지만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정기보험의 특징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하는 거에 또 특약도 구분되니까 특약 구성은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약이 종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특약은 보통 언제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특약은 주로 이제 상품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대부분이 60세 기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80세도 있을 거고, 사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납입보험료 자체가 올라가는 어떤 추세가 있거든요. 하지만 주로 이제 경제적 활동의 기점으로 정기보험이 나와 있기 때문에 통상 60세 기점으로 보시는 게 이제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보통은 특약이 좀 상품마다 다르지만 60세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종신보험이 사망 시까지 보장이 되는 만큼 일반 보험보다 비싼 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종신보험의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종신보험의 종류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자, 종신보험 종류는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그냥 스탠다드한 거는 이제 일반 종신보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투자를 이제 수익으로 상출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변액종신보험. 이제 나중에 나온 상품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특정 질병을, 특정 조건을 이제 다는 거죠. CI보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대한 질병,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그 다음에 중대한 화상, 그 다음에 아까 5대 장기 수술이 어떤 병행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징을 놓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발생한 것이 바로 납입 유예 기간. 그러니까 납입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2달간 못하면 보험은 실효되죠. 그런 어떤 좀 약간 불리한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상품. 그래서 유니버셜 기능.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반 종신보험 그리고 투자가 가미된 변액종신보험 그리고 유니버설 종신보험도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CI보험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는데 CI보험도 거의 다 종신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CI보험은 종신보험의 기능 중에 이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종신보험이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종신보험 같은 경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각 종신보험별로 조금씩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일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해지 환급금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그 사망보험금의 일부분을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펀드 수익률이 높았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및 그 해지 환급금이 올라가는 반면에 반대로 투자 수익률이 낮았을 경우 그 해지 환급금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험이 좋냐라기보다도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내 성향이 어떤가를 확인한 후에 그리고 나서 내 성향에 맞는 종신보험을 가입한 게 맞습니다. 네, 일반 종신보험 일단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 사망보험 일부분을 좀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일단 본인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안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요즘은 또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만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일반 정기보험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게 이 특약 구성을 좀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특약 구성은 마음대로 넣을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을 넣을 수 있나요? 일단은 특약 구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험을 보게 되면 이제 주계약만 이제 있는 것은 사실 보험이 아니죠. 사망보험금인가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치료비를 목적으로 한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망률이 뭐 누구나 다 암입니다. 3명 중 1명 걸리는 암에 포커스를 둬야겠죠. 그래서 암에 일단은 첫 번째 두고요. 그 다음에 사망 2위가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뇌출혈 얘기하는 거죠. 뇌졸중,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심혈관 질환, 바로, 심근경색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여기 기준에서 그 다음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입원비, 그 다음에 수술비, 그 다음에 각종 통원의료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지금 대한민국 뭐 2천만 대 이상 차량이 움직이지만 하루에 교통사고로 몇 명이 사망할까요? 그 아마 사망보험금 1억이나 2억에도 사실 몇천 원밖에 안 되죠. 그만큼 확률적으로 보험회사는 확률 게임입니다. 많이 나가는 보험, 많이 보험금이 지급하는 상품의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재해 사망, 재해상에 확률적으로 1억 5천, 2억 아마 갖고 계신 거 한번 약관 보시면, 증권 보시면 아마 얘기하시지 몇천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확률적으로 치명적으로 걸렸을 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그런 쪽에다가 기준을 두고 특약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종신보험에 특약을 넣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면 특약을 넣지 않고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다른 보험들, 그런 정기보험 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럼 종신보험에 특약 구성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추가로 다른 보험을 드는 게 좋은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정기보험에 들더라도 일단 사업비는 사망보험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업비가 추가로 이제 부과되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한 가지 상품에 거기다 부가 특약을 넣어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저렴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어요. 각 상품에 암을 넣을 수 있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암을 좀 니드가 있어서 또 가족력이 있어서 너무 좀 제가 불안하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로 회사마다 한 개로 예를 들어서 3천이든 어떤 기준을 정해놨겠는데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정기보험이나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지만 가능하면 한 가지 상품에서 거기 기준점에서 보완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역시도 좀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족력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종신보험에 특약을 많이 넣어서 한 번에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종신보험 내에 암이나 뇌질환 같은 중대 질병을 특약으로 구성을 한다면, 자, 그렇다면요, 따로 암보험이나 정기보험은 가입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제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이제 부족하다는 걸 느끼신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그 사이즈, 이제 거기에 규모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는 한 회사의 그 종신보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기보험에 보면 암의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이 좀 암이 많이 걸리고 요즘 와서 내가 몸이 좀 그렇다. 그래서 좀 보완하고 싶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암보험, 요즘 특화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신보험에 넣은 특약 같은 경우 종신이 아니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특약 같은 경우 그렇다면 보장기간 60세에서 80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특약은 종신토록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사망보험금은 종신토록 보장해 주는 게 맞고요. 네. 각 회사마다 그 특약의 만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뭐 60세까지 해주는 회사도 있고 80세, 100세까지 보장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만기가 80세인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75세 남자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를 잘 받으셔서 완치를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80세까지는 뭐 다른 보장도 받으실 수 있지만 80세 이후에는 사망보험금 외에는 어떠한 보장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암도 발병을 했고, 그 다음에 연령도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분을 가입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것보다는 만기가 긴 100세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특약은 종신토록 보장되는 게 아닌 만큼 만기가 긴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특약을 또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또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종신보험료 좀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 정도가 과하지 않고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 보면 초기에 이제 직장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초기에는 리스크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사실은 가입하는데 큰 어떤 뭐 추가적으로 나갈 부분이 없죠. 하지만 자녀가 태어나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위험 리스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이 점점점 한 가족, 두 가족, 거기다가 또 운전하시죠. 또 그다음에 또 집을 하면 화재보험 드시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보험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종신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지출의 그 10% 안쪽으로 한다. 이제 그렇게 통상 얘기들 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아까 앞서 우리 아나운서께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지금 사실 사망보장은 되게 적은 편이에요. 1,800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있는 거는 한 가정이 그 가장의 사망했을 때 그 리스크는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하냐. 연봉의 약 3배에서 5배 기준으로 한다. 요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거에서 보험금을 지불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대부분이 치명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의 리스크가 발생하면 가장 문제로 하는 것이 바로 증권부터 보게 됩니다. 불나면은 소화기 들죠.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면 가장 먼저 장롱에 꺼내보지도 않던 증권을 봅니다. 그때 딱 증권 보면서 진단비,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 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어떤 모델은 제가 보기에 한 자기 연봉, 가장이 지금 수입의 어떤 구조가 있다. 그러면 그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가장이 없을 때 약 3년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없어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의 규모를 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기 연봉 기준으로 보험금이 3배에서 5배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하는 게 일단은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 또 종신보험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일단 가정 대부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한두 개 정도 보험을 가입해 두십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만 가입됐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은 뭐 질병에 관해서 암, 뇌졸중, 뭐 급성심근경색 등 이런 질병 쪽 관련돼서 보장을 더 넓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윤관영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족력입니다.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으면은 나머지 질병보다는 그 가족력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 꼭 체크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납입 능력입니다. 아무리 그 보험이 좋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으면 이 보험은 쓸모없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한 후에 내 적당한 보험료를 선택하고 고민한 후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일단 가족력 있는 질병이 있는지 끝까지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납입을 중단하게 된다면요. 보장도 안 되고 환급도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보장도 안 되는 왜냐면 해약이 됐을 때가 문제죠. 원래 납입 중단에도 이제 2달 정도는 유예가 합니다. 근데 혹시 이제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거기 그 최저가 위험 보장료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대치 공제액이라고 이제 용어를 쓰죠. 전문 용어로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납입을 중지해도 최소 유지할 수 있는 위험 보험료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 들었다. 위험 보험료는 그 정도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적립금 범위 내에서 최소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가 하면서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납입을 중지해도 본인이 해약을 하지 않는 한 그 보험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안에 보장 기능도 그대로 탑재해서 돌아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니버설이란 말이 들어간다면 조금 더 유동적으로 보험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전문가님, 저 같은 경우는 가장이 좀 아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망을 하더라도 생계가 어려워지고 그러진 않는데 저 같은 사람도 종신보험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없는 것보다 네.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험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굳이 사망을 하지 않더라도 CI 진단 시, GI 진단 시, 암 진단 시에 사망보험금의 50%, 80%, 최대 100%까지 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가장 네. 좋은 상품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종신보험에 대한 내용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고민 들어드리는 머니 컨설팅 시간으로 이어갈게요.